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삼국의 항쟁입니다. 이 고구려 전성기를 중심으로 볼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자, 삼국의 경쟁입니다. 자, 우리 교재 100페이지인데요. 자, 그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초기, 1기, 2기, 3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4세기는 뭐 초기입니다. 백제 전성기고요.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 전성기, 7세기는 통일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뭐 초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백제 전성기는 근초고왕, 고구려 전성기는 광개토왕, 장수왕 보통 이렇게 겹치고요. 신라 전성기는 뭐 진흥왕, 그 다음에 통일전쟁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를 중심으로 우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구려 팽창입니다. 보시면 자, 태조왕입니다. 그래서 옥저를 복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팽창만 별도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옥저 공략. 그래서 태조왕 때 고대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고요. 3세기 때 동천왕입니다. 서한평 공격, 그 다음에 서한평 점령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이 순서를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한평 공격. 이때는 위나라의 반격을 받죠. 그 다음에 미천왕 때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낭랑 축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순서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 요동공략이고요. 장수왕 때 한강 이남이고요. 자, 문자왕 때 부여를 완전 복속해서 그래서 최대의 영토였다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요거 내용 우리 앞에서 삼국시대 주요 왕의 업적을 뭡니까? 총정리할 때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가 고구려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고구려 전성입니다. 광개토대왕에서 4세기 말 5세기 초반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림왕 때의 내정기를 바탕으로 영토를 팽창했고요. 만주정복, 자, 만주지방에 대규모 정복사업을 전개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비교할 때 가장 대비가 많이 되는 건 만주지방을 강조할 경우는 대체로 광개토대왕입니다. 만주지방을 강조할 때, 그 다음에 장수왕 때 남하정책이죠. 자, 그 다음 요동확보, 후열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선비족, 후열을 격파하고 요동지역을 확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진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까지 진출, 북쪽 지방입니다. 한강의 북쪽 지방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외격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해서 우리가 가야 할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뇌물 마립단할 때도 언급을 했어요. 자,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동부여 정벌과 북부여 장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제가 한국사 담당하는 전공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요거를 전공하는 전공자에게 이 동부여가 뭐냐, 북부여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른대요. 기록이 정말 적어서, 이게 부여의 동쪽인지, 부여의 북쪽인지, 아니면 뭐 부여의 수도가 뭐 동쪽에 있다거나, 북쪽에 있다거나, 아니면 부여가 쪼개졌다거나, 모른대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언급되긴 하는데 보통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부여를 정벌해서 뭐 북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해서 무슨 왕의 업적이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다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고요. 일단 북부여 장악, 그래서 모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를 한 사람이 뭡니까? 해서 묘지, 그러니까 무덤 안쪽에 해당하는 무덤 주인의 일대기를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무령왕릉 묘지석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모두를 한 사람이 뭡니까? 그래서 북부여를 담당하는 지방장관에 임명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이 모두루 묘지에 있는데 이게 단편적인 내용,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뭐야? 광개토대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만주지방의 정복사업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요동,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격퇴예요. 9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주로 뭡니까? 요걸 많이 냅니다. 요걸 중심으로 오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연결되는 사료는 뭐야? 이거예요. 고구려의 외격퇴입니다. 영락 9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연호예요. 연호입니다. 그래서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이 왕이 직접 내려간 거지. 순수에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이 가득 차 성을 부쉈으니 노객. 그러니까 신라 왕이 본인을 낮추는 거죠.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해서 분부를 청한다.
그래서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입니다. 대군이죠. 신라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쭉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걸 뭡니까? 이걸 박스로 제시한 다음에 무슨 왕이냐? 광개토 대왕이다. 이런 거고요. 해서 이 고구려의 외격태랑 뭐 연결시키는 거죠? 신라와의 관계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러 간 거니까 뭡니까? 알 수 있는 유물이 뭐냐 할 때 뭐 호우명 그릇 우리가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내려가서 가야 연맹체를 박살내죠.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어떻게 금관가야가 맹주였다가 그래서 후기가야 연맹에서 대가야로 연맹의 중심지가 바뀌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고 언급을 합니다. 내용 보시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연호입니다. 얘기했죠. 영락입니다. 최초의 연호, 영락을 썼다. 대국의식의 표현으로 대외적으로 중국과 대등하다는 정치적 자주성. 그래서 원래 이 연호라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사 기초 지식할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연호는 원래 중국의 황제만이 제정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뭡니까? 중국의 연호를 빌려 쓰는데 우리가 중국의 연호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연호를 쓰다는 건 뭐야?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대내적으로 나는 중국의 황제와 맞먹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힘이 세니까 말을 잘 들어라 이거죠. 왕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락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광개토 대왕비예요. 광개토 대왕비를 뭡니까?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광개토 대왕비 하는데 광개토 대왕 능비예요. 광개토 대왕이 살아있을 때 만든 게 아니고 광개토 대왕 사망한 다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시점이 뭐냐? 건립 시기는 장수왕입니다. 함정 문제로 내는 거지. 광개토 대왕비는 광개토 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만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발견은 뭡니까? 19세기 때 발견된 거예요. 고종 때입니다. 만들어진 시점에 비해서 뭡니까? 나중에 이게 돌덩이가 있었는데 이게 비석이었어? 라고 19세기 때 발견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6.33m 이 돌을 세우는 거고요. 예서체는 한문의 폰트죠. 1800여 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내용 이걸 보시면 내용. 그래서 뭡니까? 광개토.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당연히 광개토 왕의 업적이죠. 세 번째는 무덤의 묘지기, 파수꾼이죠. 무덤을 보호하고 지키는 묘지기에 대한 당부예요. 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고구려 건국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고려시대 때 만든 책이죠. 12세기 인종 때 만든 책이니까 고구려 건국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이걸 시험 문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 당시에 만든 거니까. 그래서 삼국사기는 뭡니까? 역사책이 고려시대 만든 거면 이건 뭡니까? 장수왕 때 만든 거니까 고구려 건국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라는 걸 시험에 낸 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내용은 방금 설명한 대로예요. 고구려 개국, 비의 건립 상황, 광개토왕 업적, 묘를 지키는 묘직입니다. 세 파트고요. 고구려 건국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걸 시험 문제 냈습니다. 구급시험에서. 영토학장 과정은 영락 5년에 비려정복, 그 다음에 숙신정벌, 그 다음에 신라가야의 외격퇴, 그 다음에 동부여정벌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의 정복전쟁 과정,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비려, 숙신, 그 다음에 외격퇴, 동부여정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순서를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출제임도 높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비문의 문제 내용과 논란이 다해서 광개토 대왕 비문의 신묘년의 기사가 뭡니까? 외이 신묘년 레 도회 파 백잔 네모네모는 글자를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신라 2위 신민인데 자, 해석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자 나왔다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한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자,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다를 건너. 내용은 이겁니다. 내용은 바다를 건너. 바다를 건너옵니까? 건너서 옵니까? 그래서 백제를 격파. 그다음 뭡니까? 신라인을 신하로 삼았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격파하고 신라인을 신하로, 신민으로 삼았다. 뭐 요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일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주어예요. 자, 비문 중에서 도해, 바다를 건너인 주체가 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격파하고 신라인을 신하로 삼았다. 그래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자, 일본이 한반도 남단을 지배했다는 임날본부설의 근거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임날본부설 근거가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게 칠지도 있지. 칠지도와 광개토대왕비의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신묘년 기사 요 내용을 바탕으로 뭐 하는 거야? 한반도의 남반부를 지배했다는 임날본부설의 근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역사책인 일본서기는 과장이 좀 심한 책입니다. 매우 심해요, 과장이. 자, 임날본부에 대한 기록, 광교토 대왕비 신묘년 기사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칠지도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해석이 좀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자, 한문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도 그런데요, 여러분.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책이다 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공자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책이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건 누구야? 공자가 얘기한 것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 특징입니다. 문법적인 특징이 그래요. 주어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 뭐야? 주어를 빼도 뭡니까? 문장이 성립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한국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경우에는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문법적으로. 자, 여러분, 뭐 우리가 공부한 지식을 뭡니까? 이 대비해 보면 영어는 주어를 빼버리면 뭐 명령문 뭐 이렇게 돼버리죠. 이 주어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거냐? 그 당시에는 이게 누구를 생각한지 다 알아. 다 아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그 다음에 한문의 특징이 뭐냐면 뭐 전치사와 이렇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치밀하지가 않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뭡니까? 이 해석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측 반론입니다. 자, 한국 학자들은 도해의 주체를, 바다를 건너간 게, 그러니까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격파한 게 아니고, 뭐, 고구려나 백제로 보았다. 그 다음에 일본서기의 허구성, 일본서기 좀, 과장된 내용이 많아요. 삼국사기도 우리 측 사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일부에서 뭡니까? 비문 변조 가능성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뭡니까? 그래서 학술대 같은 거 하면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설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비문 변조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설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거야? 주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대체로 고구려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예전에 특히 이제 일본의 역사와 관련해서 특히 임날본부설 같은 게 시험에 간혹 언급이 되는데, 요즘은 뭡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학계 중에 정상적인 학자의 경우 뭡니까? 임날본부설을 한반도의 남반부를 식민지배했다,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가 또 없어요. 너무 일본에게 좀 불리한 설이기 때문에 요즘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이 휴전선 이남 쪽에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신청한 고구려 수도 귀족과 왕족의 무덤을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녀산성이니 국내성이니 환도산성, 통거 고분, 태왕릉, 광개토 대왕비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개토 대왕비 우리가 관련된 부분을 공부했으니까 광개토 대왕비가 어쨌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라는 걸 우선 여기선 그것만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5세기 내내 장수왕이고요. 자, 그래서 다면역입니다. 자, 흥한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흥한령 일대 현재 몽골 지방이라 합니다. 이쪽까지 세력을 넓혔고요.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 이것이 문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남조와 북조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남조와 북조를 각각 교류하면서 한쪽이 세지면 나머지 쪽에 붙어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을 계속 싸움 붙이는 거지. 자,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자, 남하정책입니다. 자, 평양천도를 먼저 합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성 천도합니다. 국내성 일대의 오부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다. 해서 뭡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면 뭡니까? 커맨드 센터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러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하정책, 이걸 여러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천도하고 그 다음에 남하정책입니다. 자, 백제 공격, 백제를 압박,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한성, 백제의 서울을 함락하고 백제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포로로 잡은 다음에 죽여요.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이로써 한강 전지역 포함 중령 일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수왕 시험 문제 당연히 많이 묻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5세기. 5세기 때 고구려의 남하정책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 광개토 대왕에서 뭡니까? 4세기 말, 자, 5세기 초에 신라를 구원했죠. 근데 장수왕 때 남하정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광개토 대왕의 외교정책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 뭡니까? 장수왕 뭡니까? 남쪽 공략. 그래서 뭐야? 신라와 백제를 모두 압박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나라가 짓눌리기 때문에 뭡니까? 당연히 5세기 때 장수왕의 남하정책에서 뭡니까? 나머지 두 나라가 손을 잡아요. 그게 나제동맹입니다. 나제동맹이다. 이것이 5세기 때입니다. 5세기 때. 그래서 비유왕, 신라의 눌지왕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왕, 그 다음에 소지왕. 그래서 보통 나제동맹 장수왕과 묶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내는데요. 그래서 보통 외울 때 비눌 앞 글자를 따서 동소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비눌은 공수동맹, 그냥 동맹입니다. 서로 도와주기로 한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동소는 공수동맹을 더 강화해요. 결혼동맹입니다. 결혼동맹이다. 그래서 장수왕의 남하정책과 나제동맹 묶어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경당 설립이다. 장수왕 때 경당이다. 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사립학교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국립학교냐 사립학교냐 시험 문제 냅니다.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뭡니까?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대학 중에 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뭐 이런 대학들은 사립학교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뭡니까? 공립이고요. 국공립. 이런 것들 뭡니까? 대비시켜서 시험 문제 내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 성균관은 어때? 당연히 관학이죠. 국립이에요. 사립학교, 요걸 뭡니까? 대립시킵니다. 대비시켜서. 조선시대 때 서원의 경우에는 서원은 사립학교지. 이렇게 대비시키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 뭡니까? 경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한 지방의 공립학교다 하면 틀리지. 그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숙지해서 아셔야 돼요. 청소년에게 한학, 한문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보통 여기 있는 무술은 활쏘기예요. 자, 포용정책, 북연의 왕에서 중국의 나라입니다. 그 북연의 왕이 의탁해오자 영토 내에 머물게 하고 뭡니까? 그를 제후로 대하기도 했다. 이거 여러분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쭉 있다 맨 뒤에 빠지지.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은 좀 잘 정리하실 때 이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장수왕의 정책이 아닌 거 골라라 해서 뭐 1번 보기는 뭐 북연의 왕이 의탁해왔다. 뭐 2번 보기는 뭐 담연의교했다. 3번 보기는 평양천도했다. 4번 보기는 외격퇴했다. 그럼 외격퇴가 확실히 아니지. 그럴 때 자, 아닌 거 골라라 할 때 옳은 거 지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언급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문자왕입니다. 문자왕, 물길족에게 멸망한 북부여 왕과 그 일족의 투항을 받아들인 걸 통해 북부여를 완전히 복속합니다.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북부여라는 나라가 원래 존재했으니까 그 북부여의 영역만큼은 원래 고구려 땅이 아니었는데 그걸 흡수했으니까 제일 넓은 땅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왕 해서 좀 더 높이면 밝을 명자를 끼워 넣어서 문자명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팽창의 결과입니다. 고구려 팽창들과 계속된 대외 팽창으로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거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 정치제도를 완비한 대제국 형성,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루게 되었다 해서 고구려 전성기의 요 판도 유명한 그림이죠. 보시고요.